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제3지대에서 대통령 나와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거대 양당들은 끊임없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특권 특혜 그리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자살해 갈 때 자기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는 행위까지도 해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성 정당을 만들고 여론조사도 보면은 거대 양당 중심으로 방송 보도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렇게 돈과 권력과 출세와 명예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거대 양당들은 세상의 불공정을 보고도 도리어 그것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준석이었으면 또 제가 민주당 그 대표였으면 저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공정이다. 우리가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에서 욕을 먹더라도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정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를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이 이기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5년 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왜 합니까? 후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양당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거대 양당을 무너뜨리고 제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제3지대에서 국민 직접 경선을 하고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하면서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후보들조차도 우물안 개구리 맹꽁이 그리고 두꺼비가 돼가지고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오직 우물 안에서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6천만 원, 3억 원이라는 기탁금을 내고 왜 나오는가 도대체.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빠져가지고 관심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나오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든 대통령에 나오려면은 천원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천원의 기적. 그러니까 10만 명이 천원씩 후원을 했다. 그러면은 10만 명, 천원이면 얼마입니까? 10만 명. 예? 100만, 1000만, 억. 그쵸? 100만 명이면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천원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여론조사고 그게 진짜 민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3지대에서 100만 명이 천원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만 명의 천원의 기적. 그래서 100만 명이 10억을 천원씩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국민 후보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보게 되면은 빨리 진실이 드러나가지고 이재명과 윤석열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지금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을 꺾고 김동연을 꺾고 안철수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제3지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뻐할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허경영 후보는 지금 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방송보도의 공정성을 계속 외쳐야 돼요. 그리고 서민 경제 회복을 계속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지대에서 후보들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3지대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반드시 힘을 모아서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하고 공동정부를 추진한다라는, 그리고 국민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표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국민 탄핵권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한 대통령 탄핵권이 있고, 또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면은 정치에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저도 책을 50권을 쓴 사람인데요. 저는 제가 500권의 책을 쓰는 게 목표였어요. 500권. 정약용 선생님처럼 500권의 책을 쓰겠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정치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왜 골치 아픈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덕 있고 훌륭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정치 발전이 있는 나라들 보면은 뭐 정치에 관심 별로 없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치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치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세요. 주고 또 주는 이중 지급 선거 보조금. 이 5천억 이상이다라는 거. 5천억.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네? 내년 대선 지방선거 치러지는 내년에는 5천억이래요. 5천억. 5천억이 선거 보조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기분 좋으십니까? 저는 이 선거 보조금도요,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1,000원의 기적으로 대통령 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선거운동, 이거 SNS를 통한 선거운동,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여기서 다 끝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차 끌고 다니면서 막 화려하게 하고 그 공보물들 보내고, 공보물도 보지도 않아요. 현수막 막 걸어놓고 그러면 사람들 짜증나요. 그거 안 봅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이 말로 하는 선거와 SNS 선거 운동으로 해서 돈 안 드는 선거, 국민 세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될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로 자기 정견을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투명하게 정치권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 발라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것은 가면을 쓰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1석과 171석 정당 보조금은 1177배 1177배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 정당 보조금. 국회의원 특권 특혜가 200여 가지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국힘당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국힘당 소속이다. 네. 그리고 의원직 상실했죠.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또 검사 출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은 가중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검찰 소환 임박. 이거 국힘당 전 의원이라고 해야 돼요. 국힘당 전 의원. 네, 그냥 뭐 무소속이다 해서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됩니다. 국회 본회의 사퇴한 의결, 곽상도 의원 상실했다. 이렇게 나오죠. 검찰은 김건희 소환 검토, 주가 조작 전주 의혹 규명될까? 아주 그냥 진짜 답답합니다. 네. 이 김건희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네, 윤석열 측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특검 수사해야 한다. 자, 이재명은 음주운전 형수 욕설 다시 사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권위원장 이재명 욕설 강제 입원 사실이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예, 이거 뭐 욕설하고 강제 입원 이거 사실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장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은 검찰이 주도한다 그랬어요. 검찰. 기가 막힙니다. 국민이 주도해야 되는데 검찰이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비리 의혹 대선이다. 비리 의혹 대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제3지대에서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그 제3지대 후보들을 제가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 김기천 후보, 그리고 제3지대 후보 중에 김유찬 후보의 제가 동영상을 좀 봤는데 이 후보도 뭐 다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만나봐야지 알겠죠. 예,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참 그 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찬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면은 뭐 11월에 뭐 호주에서 이제 들어온다 그러는데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니 대선을 11월 뭐 12월 1월 2월 뭐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대선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몇 년 전에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사정이야 있겠죠. 제3지대에서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반드시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후보들이 외쳐야 돼요. 좋은 공약 함께 추진하자. 공동정부 만들자. 그리고 우리 거대 양당 반드시 심판하자 이번에.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시키자 해서 반드시 이번에 서민들이 또 청년들이 희망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대선이 돼야 된다. 거대 양당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